아, 아, 잠깐만. 내 소리가 켜졌나 보다. 아, 되네. 소리가 안 들리면 얘기해. 문 좀 닫고. 일단 맞추고 화면 공유하고 활용하자고 했죠. 아직 애들이 들어오지 않았어. 예원이도 왔군요. 찬우는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 쌤이 찬우 들어올 때까지 내 친구 놈의 신상품을 보여줄게요. 화면 공유. 웅남이 볼래? 보이나? 사진이? 여기를 이 사진으로. 대박이지. 곧 쌤이 입을 옷들이야. 짱이죠. 윤민이 나왔군요. 이 드레스 어때? 지금 더 나이기를 무조건 입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건 모델 아저씨고요. 이거 어때? 너희들 TV에서 종종 보게 됐고, 이것도 좋고,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는 옛날 메이드 옷 같다. 그다음에 이거 대박, 짱이죠. 곧 입겠어요. 이것도 짱이죠. 좋아, 마음에 들어. 대박이죠. 내 친구가 맞는 옷이에요. 찬우도 왔다. 근데 쌤 친구 나중에 들어가 봐. 언티지. 주소는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치면 아마 나올걸? 인스타에서도 검색해보면 저 안에 쌤 사진 되게 많아. 가수 아저씨들 옷하는 데랑. 자, 어쨌든 이제 친구도 왔으니까 활용이 왜 어렵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쌤 생각에는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활용해서 우리가 그때 PPT만 가지고서 볼 때는 뭔가 놓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책도 한번 같이 봐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스크립트가 이때 써서 주는 거야. 나 이거 꺼야 되겠다. 이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얘를 끄고 해야지. 소리 안 들리면
운영동에서 아주 소리 안 들리면 메시지를 남겨요. 일단 도함수 활용인데 도함수 활용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그냥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림 안에서 주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야? 3차죠. 3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 말고도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3차 아니면 4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부등식에 활용하는 거. 요게 아마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조금 어려웠을 거고 속도나 가속도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얘를 예쁘게 잘 해석을 해야 돼. 그게 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이 크게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근데 너희들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일단은 151페이지에 보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 이거는 말이 뭐 서술이 여기에 뭐 길게 써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양 끝값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됐었는데 이 안에서 그러면 A라는 구간부터 B라는 구간까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따지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최대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네 군데로 확인을 하는 거야. 양 끝값, 즉 이 함수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되어 있어.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B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또 후보가 두 개가 더 있죠. 이렇게 그 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 극값이랑 최소나 최대가 또 일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극값이 존재하는 곳들이 있다면 그때에서의 극값 x값을 넣었을 때 극값 그거를 함수값인 거야. 알파를 넣었을 때 극값을 갖게 하는 x좌표가 알파라면 알파를 식에다가 넣었을 때 y값 베타를 식에다 넣었을 때 y값 요 네 친구들 중에서 100% 최대 최소가 있어. 근데 단원인 만큼 얘네들이 요 가능성들이 최대나 최소값이 극값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 극값을 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 극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이 단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 식을 y는 fx라고 했을 때 이거를 미분했을 때 f'x 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값 두 개가 알파나 베타가 되고 그러면 그 값이라 부르는 거는 그 값을 x에다 넣었을 때의 y값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나 최소값이 얼마냐? 그러면 그 값을 갖게 하는 x좌표의 값을 식에다가 x자리에 넣었을 때의 y값 그거를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요 단원에서는 이런 극값들이 즉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x값들이 최대나 최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야.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어렵지 않아.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이렇게 보면 아마 식을 세우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그림 문제까지는 그냥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부등식에서 적용을 하는 거야.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 봐야지 내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방부등식에 적용하는 거는 조금 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예제를 이렇게 설명하고서 내용을 좀 설명하고서 그 다음에 문제를 예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속도나 가속도는 해석이야.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길이 미분하면 우리 점선면으로 한번 아니야.
그래, 가장 많이 듣는 얘가 속도, 가속도, 위치니까 위치, 이게 가장 큰 개념이야. 속도의 뜻이 뭐냐면 시간당 움직인 거리인 거잖아. 위치, 시간당 움직인 위치야. 그래서 속도의 뜻은 위치를 미분한 값이야. 그 다음에 가속도의 뜻은 속도의 변화량인 거잖아.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죠. 또 이번에는 길이, 넓이, 부피로 갈게요. 부피가 가장 큰 개념이죠. 가장 큰 개념.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되고,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되죠. 길이를 미분하면 점, 위치가 돼. 걔네를 이제 거꾸로 적분하면 점점 점에서 선에서 면, 넓이에서 부피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앞쪽에 이제 조금 쉬운 부분은 예제로 먼저 접근을 할게.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건 크게 3개의 부분이야. 우리 그냥 기존에 봤던 이차함수나 이런 함수에서 활용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 그걸 이제 미분에서 극값이나 극대나 극소값이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있는 거, 미분에서 값 찾는 거랑,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에 이용하는 거랑 속도가 속도인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부등식인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면 돼. 이전에 우리 이차함수에서 최소값 구해라 혹은 최대값 구해라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때의 y값이 최대 또는 최소였잖아. 그게 다시 봐봐. 어떻게 보면 얘네는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확실히 얘네는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인 거잖아. 그래서 이 알파라는 점의 위치를 우리가 알파라는 값을 꼭지점을 구해서 표준형으로 구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으로 찾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힘든 것은 아니라는 거. 내 얼굴도 좀 봐가면서 해야지. 내 얼굴이 안 보인다 여기. 기다려봐. 줄이지 못하네. 안 보고 그냥 해야죠. 뭐. 저거 보면은 나오겠지. 자, 다시 공유로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좀 줄여볼까? 그러면 될까? 공유 할게요. 그리고 잠시만. 이게 내 뜻대로 화면이 옆에 딱 위치하지가 않는다. 한쪽 화면에서는 나를 보고 싶고 막 하는데. 아, 됐다. 찾았어요. 이제 됐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도함수 활용에서는 아까 했던 얘기. 최대나 최소값이 이제 그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 끝값이랑 극대랑 극소랑 4개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야. 근데 단원인 만큼 여기에서는 최대나 최소가 극대 또는 극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활용, 이게 조금 어렵죠. 여전히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거지만 뭐 중학교 때부터 방정식 배우면서 구하려는 것을 x로 논다고 했지만 그게 내 맘대로 놔야 될지가 이제 고민인 거잖아. 놓으면 돼요. 구하려는 게 x니까 연습해야죠 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림이 아무것도 없이 식만 있으니까 이게 구하기가 힘든 거야. 이럴 때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 내가 계속 이제 했던 얘기 있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릴 때 이 3참수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차 계수가 일단 양수야. 그러면 이런 모양이 가장 일반적인 거.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요때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데 나머지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어. 또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 이 친구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첫 번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큰 거. 두 번째 경우는 최고차 계수가 0보다 작은 거. 근데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둘 다 극대 극소에서 극값을 두 개 다 갖죠. 네. 그래서 그럼 3차식을 구한 거니까 이 f'x를 구하면 2차식이 되잖아. 이 2차식에서 이 2차식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두 해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 거. 알파랑 베타랑 지금 위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근. 뒤에 이제 나오는 건데 부등식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1차 밑밥 까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이용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그죠? 커야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 두 가지 그림은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큰 i를 나타내.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색깔 바꿔봐야지.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게 평평하게 그린 이유가 분명히 f 프라임 값이 0이 되게 하는 거야. 그 값이 존재는 해. 근데 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x가 역시나 2차식인데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 f 프라임 x가 된다라는 건 이거는 기울기를 뜻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x값인 거거든. 그 해가 f 프라임 x의 해가. 그러면 기울기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가 지금 알파 하나밖에 없죠. 2차식인데 근이 하나야. 이거 뭐라 불렀냐면 중근이라고 불렀죠. 중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의 값이 이때는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없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없어.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면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없다. 실근이 없다야. 그래서 판별식의 값이 0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면 돼. 그래서 3차식의 특징. 3차식 그러면 첫 번째,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두 개다. 가지면 두 개인 거야.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 왜냐면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없어. 하나만 갖는다는 건 가운데 있는 이런 그림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르지 않아. 왜냐하면 극값이라는 거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야 돼.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은 됐지만 또다시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기는 하죠. 미분에서 알파를 넣으면 0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야. 즉, 그래서 꼭 기억을 해. 3차식은 극값을 갖는다면 무조건 두 개다. 극대와 극소를 둘 다 가져야지 극대만 갖거나 극소만 갖는 상황은 3차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식에서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분명히 0보다 큰 경우인 거죠.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거나 작아지는 이 경우를 우리가 어떤 경우라고 이제 분류를 하면 되냐면 요거는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라고 기억을 해. 역함수를 가질 조건. 자꾸 이게 자꾸 역함수를 가질 조건. 그래서 두 개의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D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실근을 가질 조건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D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D가 0 이하다 그러면 이건 극값을 갖지는 않지만 그림이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하잖아. 그거를 우리가 역함수를 가질 조건으로 기억을 하는 거야. 극값을 갖거나 역함수를 갖거나. 극값을 갖는 경우에는 역함수를 갖지 못해.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하거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한 번 나온 값이 다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해야지 빠짐없이 그리고 다 대응이 돼야지 역함수를 갖거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는 거야. 극값을 갖는다, D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D가 0 이하인 상황은 극값을 갖지 않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역함수를 가져 대신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극값을 갖거나 역함수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3차 함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증가 구간, 그 다음에 감소 구간, 그 다음에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 네 가지의 말의 뜻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한국말이라서 조금 어려운 거야.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라서 그래. 증가 구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판별식의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넣을까 이건데 증가한다 그러면 어쨌든 기울기의 값이 0보다 크면 이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때 0은 끼워줘. 요때 0이 되는 거는 멈췄다가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다시 또 증가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다 증가 구간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을 뜻할 때에는 F'이 0이 되는 거는 깍두기인 거야. 증가 구간, 감소 구간에서는 요거를 표현할 때 그래서 3차 함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증가하도록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야. 그래서 증가 구간, 감소 구간에서 0이 되는 거는 깍두기다 라고 기억을 해야 돼. 0을 포함해 증가 구간, 감소 구간에는 0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0 포함.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을 포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 말도 되게 중요하거든. 증가 상태다.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때는 포함을 안 해. 헷갈리죠. F 프라임 X가 그냥 0보다 큰 거야. 감소 상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은 거야. 쌤, 그러면 0은 뭐예요? 그건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야.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내가 정리를 해야 돼. 나도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렸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그래서 너희들 노트를 쓰는 거야. 우리 찬우가 진짜 연습장에서 그 노트 한 페이지 아니 절반도 안 쓰지. 한 페이지에 반을 쓴 그 노트.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가 적어놓는 거야.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을 뜻할 때는 0은 깍두기다. 하지만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뜻할 때에는 0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야. 조금 더 이 3차식에서 극값을 갖는 경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따가 방부등식에서 활용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띵, 지우기, 모든 드로잉 지우기. 그래서 예제 1번을 이제 풀어볼 건데 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내가 그려보자고 했었어.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F'X는 2, 3은 6, X제곱, 그 다음에 2, 3은 6X 마이너스 12. 얘가 0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0. 있겠지? 3하고 4? 2, 아니죠. 12가 아니지. 6, 2. 그래서 2라고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야. 그럼 분명히 그 값을 갖는 거잖아.
근데 요렇게 생긴 애는 극대가 먼저 나오고 극소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가 극대, 그 다음에 플러스 1에서가 극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기가 자꾸 넘어가. 그래서 플러스 1에서는 극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양 끝값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다. 마이너스 3부터 내가 3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총 4개의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x에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x에다 1 넣었을 때, x에다 3 넣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둘이 비교를 하면 되는데, 제가 책을 잠깐 볼게요. 마이너스 3일 때가 14가 나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가 25가 나왔대. 그 다음에 1일 때가 마이너스 2가 나왔대. y값이. 3일 때가 50이 나왔대.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야? 50이죠. 제일 작은 게 뭐야? 마이너스 2지. 이렇게 해서 최대랑 최소 찾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예제 1번은 구할 수 있고요.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였잖아.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래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야. n자 거꾸로. 극대와 극소를 모두 다 갖는다면 그래서 얘네들도 프라임이 0이 되는 값, 그 다음에 양쪽 끝값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의 값을 비교한 다음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거 뭐 풀고 막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만 좀 이렇게 구분해 볼게. 이것도 똑같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0일 때가 최대라는 뜻인 거구나. 그림을 그려보면 돼.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x제곱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요것만 체크를 해볼게요.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재료가 주어지면 아마 x제곱 대신에 4-2y에 대한 제곱 이렇게 해서 x제곱 대신에 대입하고 싶겠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x제곱. 우리가 보통 활용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많이 겪어봤을 거야. 보통 그림 문제, 특히 도형 문제가 활용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잖아. 그럼 음수 절대 안 돼. 막 이 활용의 범위 있잖아. 그래서 x값이나 y값의 범위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두 가지야. 길이나 어떤 도형에서는 마이너스는 안 돼야. 그쵸?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잖아. 실수를 다루는 식에서 우리가 제곱이라는 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다뤄줘야 돼. 그래서 얘가 딱 그 함정인 거죠. x제곱이 4-2y 제곱이래. 근데 이거를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제한된 범위가 돼버린 거야. 이상하잖아. 범위가 있는데 이 문제만 없는 게 이상하잖아. 범위를 니네가 찾아 이 소리야. x제곱이 0 이상이다 해서 2y제곱이 그러면 4 이하가 되는 거고 y제곱은 2 이하죠.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플러스 루트 2까지다 해서 y에 관한 식으로 이제 만들기는 할 거야. 요 식을 4-2y에 대한 제곱 곱하기 y. 요거 전개해서 y가 x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또 아마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최고차 계수가 대신에 제한된 범위야. 마이너스 루트 2부터 플러스 루트 2까지.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내가 답을 낼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힌트를 준 거로 대신할게요. 풀어봐야지. 난 진짜 여러분들 믿는다. 나는 해보라고 하면 진짜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 나는 읽어봐 그러면 읽어야 된다 생각하고 읽어봐라는 거는 읽으면 좋다가 아니라 읽고 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뭔가 찾아 이거거든. 근데 문제는 해봐 그러면 안 하는 게 문제야. 우리가 진짜 시간에 제약이 있잖아. 응? 진짜 빛의 속도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거 맞잖아. 2학기 진도 한 바퀴는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백하는데. 근데 니네가 충분히 연습을 안 하면 힘들어도 같이 따라와줘야 돼. 니네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다 똑같지? 그래서 최소한만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걸 구멍을 뻥뻥 내지 말고 내가 스텝 2까지 못 풀어. 그럼 스텝 1.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바이블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다 못 풀어. 그럼 예제라도 뭐 이렇게 해서 비게 만들지 말라고. 수학은 연습이 꼭 필요해. 배운 거를 써먹어야 돼. 에휴, 똑같은 나이 들면서 잔술만 늘죠 뭐. 맨날 해마다 얘기를 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지만 그래도 바보같이 맨날 믿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문제거든?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봤구나. 아무튼 요 직사각형 넓이의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문제는 무엇을 이제 x로 놓겠냐 이건거든. x와 y를 내가 뭔가를 놓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미지수를 x가 있으니까 미지수 딴 거를 이제 놔서 내가 어디를 중심으로 생각하겠냐 이건데 그거는 내가 계산하기 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점들의 좌표 지금 상황을 보니까 0부터 2까지래. 그 다음에 요거 대칭축이 1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이죠? 요 정도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근데 앞쪽을 A라고 놓든 뒤쪽을 A라고 놓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요 앞쪽을 이제 A라고 한번 놔볼게. 좌표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A, A의 E-A 이렇게 되겠네. 요게 중요한 게 Y 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한편, 요 가로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얘네가 두 동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요 길이를 찾아.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돼. 근데 요 길이는 어떻게 찾냐? 1에서 A를 빼면 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길이야, 항상. 항상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큰 거 빼기 작은 거야. 우리가 좌표축에서 큰 거는 오른쪽에 있는 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 빼기 왼쪽에 있는 수를 하면 항상 길이가 나와. 얘 같은 경우에는 1-A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2-2A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는 A의 2-A 뭐 이렇게 되겠다.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제 넓이가 되는 거니까 넓이를 구하는 식은 A 곱하기 2-A 곱하기 2-2A인데 2 밖으로 뺄까? 1-A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식 세우면 틀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 A를 미지수를 설정을 했어. 그러면 A를 무슨 좌표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했어. 그러면 이 A 값이 분명히 제한된 범위잖아. 0에서 2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우리가 대칭축 2를 넘어가지 않는 수로 내가 A로 잡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길이가 1-A지. 2를 넘어가면 음수잖아. 그래서 A의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1이라도 안 돼. 왜? 길이가 0 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쟤를 미분해가지고 그때 극소값이 아마 최대 최소의 후보가 될 거야. 근데 요거는 제가 책을 잠깐 보니까 그러네요. 극대 값이 x가 3분의 루트 3일 때래.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x 값이 3분의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그때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미분한 식이 아니라 원래 식에다가 되돌려 놓는 거야. 내가 요거를 미분을 했어. 아우 반응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S를 만약에 내가 미분을 했어. 안 써져 왜? 자 미분을 했어. 그랬더니 0이 되게 하는 값이 3분의 루트 3이야.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3분의 루트 3은 이제 넘어가나 봐. 그래서 어쨌든 요 3분의 루트 3일 때가 극대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생겼었나 봐. 그래서 x에다가 a에다 이제 3분의 루트 3을 여기다 이제 갖다 넣어주는 거야. 2 곱하기 a 대신에 3분의 루트 3
2-a 대신에 3분의 루트 3, 1-a 대신에 3분의 루트 3. 그렇게 해서 구하면 9분의 4 루트 3이 된대. 미분에서 0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은 다음에 갖다 넣은 거야. 대신에 저 a가 꼭 제한된 범위에 있어야 돼. 아,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두 개였나 본데? 아무튼 계산해봐요. 제곱이 3분의 1.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3. 하나는 음수였나 보다. a 값이 하나가 음수가 나오나 보다.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가 3분의 루트 3일 때래. 잠깐만. 1-a. 얘를 내가 잡았어. 그러면 요 길이가 1-a. 그 다음에 a에다가 2-a. 그러면 1-a. 색이랑 나랑 다르게 푼 것 같긴 한데, 에이, 몰라. 이거는 그냥 찾으면 될 것 같아. 프라임이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제가 책에 있는 거랑 식을 다르게 써서 아마 이 경우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아니야. 맞아요. 3분의 루트 3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거 식 세우는 게 어렵다고 했었는데 맞아. 그치? 요거였던가? 우리가 이 부분은 식 세우는 게 어려웠던 그 파트다. 그래서 식만 일단은 빨리 세워볼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방부등식이니까. 니네가 이 도형 문제를 아마 그 고쟁이나 여기서 풀려면 어렵기는 할 텐데 활용 문제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계산이 그때 어려웠지? 아마 그래서 우리가 x를 이제 뭐로 놓느냐에 따라서 어떨 경우에는 계산이 쉬워지고 어떨 때는 계산이 어려워져.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좀 겪어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문제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x를 이 길이를 x라고 놓을 수도 있잖아. 요거 접어서 이렇게 올리면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친구인 이런 뚜껑이 열린 그런 기둥 모양의 삼각 기둥 모양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높이 부분을 x로 놓을 수도 있고 얘를 x로 놓을 수도 있는데 높이를 x로 놓으면 계산이 어려워졌었던 기억이 있어. 우리가 그때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x로 놔야지 계산이 좀 쉽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니네가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면 뭐 계산 조금 어려도 어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많이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 좀 해놨다가 계산 쉽게 접근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1 마이너스 그래서 2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가장 큰 힌트는 정삼각형이야. 1대1의 루트 3. 그러면 지금 요 x라는 길이는 요 정삼각형 반띵 해가지고 나는 지금 요 높이를 찾아야 되잖아. 그랬을 때 요 각도가 30도가 되는 거니까 루트 3에 해당하는 길이가 x야. 그러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루트 3분의 x인 거죠. 그래서 요 높이 부분은 내가 루트 3분의 x로 잡으면 돼. 그래서 요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피 구하려면 밑나비 곱하기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1-2x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3분의 x 이렇게 잡아서 식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기억상 3-2번이 아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식을 먼저 세우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필요한 식이 있었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있었죠? 요거를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밑넓이 할 때 4분의 루트 3에다가 그 한 변의 길이, 이것은 1-2x였죠? 요거 제곱. 여기서도 길이 0보다 크다기 때문에 x가 0보다는 큰데 2분의 1보다 작다. 요거 꼭 써줘야 되고,
그다음 곱하기 높이가 루트 3분의 x. 요거 역시 우리가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랬더니 x가 6분의 1이랑 2분의 1이 나왔어. 6분의 1이랑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가 전개를 하면 양수죠? 그럼 이렇게 생겼겠다. 그래서 요 값이 6분의 1일 때, 요 값이 2분의 1일 때니까 내가 x에다가 6분의 1을 갖다 넣으면 된다는 거죠. v식의 x값에다가 6분의 1을 갖다 넣으면 계산은 생략할게요. 54분의 1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54분의 1 구해서 우리가 최대값 구하면 되겠어요. 54분의 1. 그 다음에 3-2가 그래 한 번 더 건드려나 보자. 식이나 그때 응? 네가 알려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3-식 세울 때 우리가 뭘 x로 놨었지? 그래서 계산이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체크 안 해놨냐? 체크 안 해놨으면 내가 또 무엇을 x로 넣는가에 따라서 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잖아. 여기에서 필요했던 게 표현 바꾸기. 그래 한번 해볼게요. 부피가 사각뿔인데 요 부피가 최대가 될 때 밑면의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 요 길이를 이제 x를 구하라고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가 그리고 정삼각형이란 보장이 지금 여기선 없어. 그래서 내가 좀 예쁘게 잘 찾아줘야 돼. 어떻게 갈 것인가. 한 변의 길이를 그래 구하려는 거 x로 놓자. 지난번에 x로 나서 계산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한번 해볼게요. 얘가 x야. 그럼 여기가 2분의 x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2분의 x야. 그렇게 두고서 얘가 2분의 x. 그 다음에 피타를 썼었지. 그 다음에 여기도 x.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쪽의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밑면이 정사각형이다. 그러네. 얘가 정사각형이란 보장이 없어서 우리가 이거는 찾아줘야 돼. 이 밑 높이 얘를 찾아줘야 돼. 대신에 요거를 알아. 여기서부터 지금 안에 있는 것도 정사각형이고 밖에 있는 것도 정사각형인데 얘가 x고 얘가 x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2x였겠지? 그 다음에 이 긴 대각선의 길이는 4 루트 2였겠죠? 그러면 그 4 루트 2에서 루트 2x를 뺀 다음에 나누기 2한 게 요 길이가 되겠죠. 요 한 변. 그래서 요 한 변, 요 길이는 그래서 x로 나왔을 때 어려웠구나. 4 루트 2에서 빼기 요거 루트 2x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 그래서 힘들었었어. 그래서 피타 써가지고 우리가 요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이 밑변을 구해서 지금 요 높이, 요 길이가 지금 필요한 거거든. 이걸 x로 나타내야 됐었거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 높이를 가지고서 쟤를 또 뭐가 필요했냐면 후회되는데 쟤를 x로 놓은 게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고 얘가 x고 얘가 x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문제가 까다로웠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안에서 지금 난 요 변의 길이 알아. 그랬을 때 xx 그럼 얘가 x 루트 2일 테니까 반쪽은 x 루트 2 나누기 2분의 루트 2x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높이를 찾는 거야. 이 정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이 한 변의 길이를 찾은 다음에 높이까지 찾아야 돼. 이거 괜히 손했는데 x를 딴 걸로 놓으면 좀 나으려나? 너무 계산이 이렇게 놓으니까 좀 그렇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놓고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얘가 x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는 안 되겠다.
얘는 이따가 시간 봐서 하는 걸로 할게요. 쟤를 x로 놓으면 일단 계산이 어려웠어. 그럼 다른 애를 x로 놔야 되잖아. 그 다른 애를 찾아서 해야죠. 요거는 그냥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할게. 이 문제 내가 풀어줬으면 좋겠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일단 x를 다른 애로 잡고서 이따 다시 도전하는 걸로 할게요. 얘는. 그 다음에 나도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미련이 남아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요거는 개념 넓히기 3칸이긴 하지만 되게 쉬운 거였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말아서 세로의 길이를 높이려 하는 원기둥을 만들려고 한다. 가로가 이렇게 원으로 된 거야.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가로와 세로 길이에 비. R을 하나 설정을 해서 R 가지고서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에 해당하는 게 가로의 길이잖아. 그래서 뭐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전부 다 R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계산이 충분히 됐었어. 걔네들 사이에 D만 찾는 거였거든.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었어.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전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부등식. 이제 요거를 해야 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표현 바꾸기 아까 이 친구는 내가 뭘 갖다 넣으면은 계산이 쉬워지는지는 찾아서 이따 다시 끝나기 전에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방부등식 활용은 여기서도 똑같아요. 3차 아니면 4차거든? 3차 아니면 4차가 나와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 건데 아까 우리 그 극값을 가는 경우 있잖아. 3차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단하는 가자.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극값을 갖는 3차식의 형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3차 함수에서 아까 이렇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애는 무조건 한 점을 이렇게 갖잖아. 근데 지금 극값을 갖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근의 개수가 맥시멈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그림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 봐봐.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극값을 갖는 형태 아까 D가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요것도 가능해. 그쵸? 요런 아이들이 이제 가능한 거야. 물론 이것도 가능하겠지.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근을 이제 하나 갖고 한 개 갖고 이런 경우에는 2개를 갖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3개를 갖잖아. 그럼 근의 개수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어떨 때 저렇게 되는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극값을 갖는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를 넣었을 때 특징. 그 사이에 x축이 지나지? 그래서 이 경우는 f알파, f베타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다야. 둘이 부호가 다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극값의 부호가 다를 때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겠어? 미분을해,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서 근이 2개인지를 봐. 근을 2개 갖는다 그랬으면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값을 극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값 2개를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해서 곱한 게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알파나 베타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 상황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근을 갖는 경우는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알파 곱하기 F베타를 하면 0이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겠어? F알파, F베타가 둘 다 부호가 같지. 그래서 F알파, F베타 둘 다 밑에 있거나 둘 다 위에 있잖아. X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둘이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된다. 극값 2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아.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0이야. 그러면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3차식에서 중근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른 상황이거든. 접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F알파, F베타 곱해서 0이다.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0보다 커. 요거는 근을 하나만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언제 극값을 갖는 상황, 즉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리를 해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책에 그냥 구구절절 써있기는 해. 우리가 3차식을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차식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근의 판별부터 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202, 20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활용하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이 부등식 활용 부분은 별 수 없어. 진짜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0보다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약간의 스킬 하나가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X 문자 말고 다른 문자 A나 K가 있는 경우야. 한쪽으로 넘겨.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 그거는 이제 문제 보고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일단 3차식에 대해서는 극값을 갖는 경우 세 가지 케이스, 저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놔. 0보다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이다. 중급. 두 개. 하나는 접해. 그쵸? 그 다음에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보다 크다. 둘이 부호가 같아. 그러면 하나의 실근. 그래서 세 개, 두 개, 하나를 갖는 조건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너희들이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요 가운데 근을 두 개 갖는 경우 있었죠? 요거를 잘 봐. 근을 두 개 갖는 경우에 얘는 알파, 얘는 베타. 베타가 에서 접하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 베타라고 봤을 때 알파에서 접하네. 요런 접하는 점, 베타나 알파의 특징이 뭐냐면 그 X 좌표들의 특징 있잖아. 접한다. X축에 접한다. 그러면 함수값이 얼마라? 0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얘네가 접해. 근데 걔네가 뭐야? 극값이지. 극값이면 기울기, 즉 프라임 값이 뭐가 돼? 0이지. 오, 프라임도 0. 그러면 함수 값도 0인 거야. 이게 엄청난 특징이야.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문제 풀 때 앞으로 닥칠 너희들의 풀 문제 안에서는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요런 알파나 베타의 특징은 뭐냐면 F 알파도 0이면 F 프라임 알파도 0. F 베타가 0이고 F 프라임 베타도 0.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원래 함수 값도 0이고 그 다음에 프라임 값도 0이라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때 알파에서 접한다. 이 접하는 점이 되게 중요해질 거거든. 앞으로 이 접하는 점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접하는 점의 특징이 뭐냐면 함수값도 0, 프라임 값도 0일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은 너희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져. F 값도 0, 프라임 값도 0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다. 부등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려야 돼. 얘네를 기반으로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3차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3차식을 설명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4차식도 하나만 해볼게. 니네한테 쉬는 시간을 줄 거야. 나 아까 그 문제가 막 걸려가지고 뭘 X 넣으면 계산 편해진지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한 5분 쉬었다 하긴 할 텐데 요거 하고서 4차식도 한번 개형에 따라서 나눠볼게요. 잘 정리해놔. 그리고 이것도 끝나고 나면 내가 올려줄게, 주소를. 그러면 찬우 안 자고 있죠? 찬우 졸면 다시 보기 해. 안 그러면 문제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4차식 한 번만 그려보고서 조금 쉬게 해줄게요. 4차식. 대신에 플러스인 경우 최대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한번 그려볼게. 4차식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요 형태야. W자. 물론 한쪽이 더 내려가거나 한쪽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 꼭 대칭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거나 조금 더 심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조금 더 심하게 그린 게 얘야. 요거 더 잘 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길 수가 있어. 요게 이제 4차식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거든. 첫 번째 그림은 극값이 딱 3개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근이 3개 존재해. 알파, 베타, 감마. 3차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4차식을 미분하면 그러면 F'X가 뭐 최고차 계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X-알파, X-베타, X-감마. 그 다음에 또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 그러니까 극소, 극대, 극소의 분위기네. 극소 2개, 극대 하나네. 가운데 있는 애가 극대네. 요런 특징. 그 정도는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을 이제 표시를 해볼게. 알파, 베타. 근데 베타가 이상하지. 0이 됐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지. 그럼 생각해봐. 4차식에서 F'X는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게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2개밖에 안 보이죠. 의심되는 게 베타가 보이죠. 베타가 이상한 이유는 베타가 중근이란 뜻이야. 3차식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 대신에 걔네는 아까도 얘기했어. 접하면 프라임도 0, 루트값도 0. 그거를 생각을 하면 느낌이 오긴 할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 최고차 계수가 이렇게 쓰면서 미분했을 때 모양이 알파에서는 근이 되게 될 거고 저 친구가 그 다음에 베타에서는 중근을 가는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 반대로 여기서는 그럼 뭐겠어? 옆에 거에서는 알파가 중근, 베타가 그냥 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하나밖에 없어.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삼중근이라고 불러. 3개가 전부 다 0, 3개가 가져야 되잖아. 3점을 가져야 돼. 근이 3개가 돼야 돼. 왜냐면 프라임이 3차니까. 근데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러면 그 알파만 3번 이 뜻이야. 삼중근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경우에는 F'X의 모양이 자꾸 어떻게 그리기가 꺼지냐. F'X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차 계수가 있고 알파만 3번 갖는다. 그러면서 극소였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형태도 보니까 저렇게 선생님 중근을 가지니까 극대가 안 보이네요. 매우 좋은 발견이에요. 만약에 제가 최고차 계수가 음수가 됐으면 거꾸로였겠죠. 그래서 사참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너희들에게 찾아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가운데 극대값이 있으면서 극소 2개였어. 서로 다른 세실근. 두 번째 거는 하나는 중근이었어. 대신에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극대를 갖지 않네. 그럼 문제에서 나온 거야. 극대값을 갖지 않는 조건.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그림. 요 두 가지. 얘네가 극대를 갖지 않는 그림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삼중근. 알파에서만 극소만 3번 갖는 거. 됐어요. 여기까지 설명만 살짝 하고 부등식은 진짜로 그림을 그려야 돼. 3차식, 4차식만 우리가 수투에서는 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그리고 특징을 잘 뽑아낼 수 있으면 대박이야.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 필기를 잘해야 돼. 정리를 잘해야 돼. 문제편 정리하고 개념편 정리를 내 손으로 해야 된다고. 개념 교재를 쓰면서도. 그래야지 정리가 돼. 안 그러면 나중에는 헷갈려져. 그러니까 안 쓰면 까먹게 되거든. 그래서 3학년 되면 또 까먹을 거야. 그러면 그때 다시 내가 개념 정리한 노트를 보면 돼. 그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야. 쉬었다가 할게요. 난 그거 찾아볼게. 쉬었다 해요. 5분만. 뭘 X로 놓으면 되지? 봅시다. 5분만 쉬었다 와요. 얘를 X로 놓을까? 높이? 내가 여기서 필요한 게, 이 한편지기. 삼각형 한 변을 X로 놓을까? X.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Y라고
놔볼까? y 그다음에 아 y 그냥 x로 놔도 됐었네. 바보. 얘가 x 얘가 4-x 2-2x 아 그냥 x로 놔도 되겠는데? x 4-x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얘가 x 분의 a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더하기 2 아까처럼 그냥 놓으면 된다 야 1분 딸 2분 딸 알려줄게.
나왔어요, 여러분. 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술 끊고 볶음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찍고. 아, 케이크 먹고 살 거야, 그래서. 풀라당 먹고 찍을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거라도 해야지. 사는 게 억울해서 안 되겠어.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코로나 끝나기 전에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근육만 들어가지고 남들은 그 뭐지? 개인 PT 막 이런 거 봤잖아. 땡전 한 푼 안 들이겠어. 나 혼자 운동해서 볶음 만든 다음에 사진 찍는 거지. 훌라다 먹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해도 되겠던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냥 항상 그렇더라. 문제 보면은 생각 안 나다 또 보면 또 나더라. 역시 우리 윤빈이가 홍짱. 여기 보시면 내가 아까 처음에 여기 X로 놨잖아. 그럼 얘도 X인 거야. 왜 그 생각 안 했지? 그 다음에 요만큼이 그러면 4에서 X를 뺀 다음에 높이에 삼각형에서 저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4에서 X 뺀 다음에 나누기 2 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요만큼 4에서 X 빼 한 변이 4였으니까 그럼 양쪽에 있으니까 나누기 2에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4 마이너스 X 그럼 요거는 2분의 X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힘들어도 얘가 힘든 게 아니던데 그냥 되던데 그래서 2분의 X였잖아요. 요 부분이 그러면 피타 쓰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요 부분이 2분의 X 끄집어내야겠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X 얘가 2분의 4 마이너스 X 요 삼각형에서 요 한 변의 길이는 아까 써놨는데 4분의 저거를 다 더하면 4분의 2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 나와서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인 거야. 요 빗변의 길이 제곱이. 그 다음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 안 그리면 못 찾겠던데.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요 변이 x인 거잖아. 그 다음에 이게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우리가 높이를 찾아야 되는 거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는 요 길이가 1대 1대 루트 2니까 x 루트 2의 절반 2분의 루트 2 x야.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제곱한 게 이 길이를 제곱한 게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야. 그러면 요 h라는 길이의 제곱은 이거 제곱해서 이 제곱 빼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이미 제곱한 거였으니까 얘는 제곱해서 빼야 되죠? 4분의 2x제곱이니까 2분의 x제곱 이렇게 해서 빼 그럼 높이가 4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높이가 그래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4 밑넓이 곱하기 4 마이너스 2x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3차식이잖아. 이것도 그 값 찾으면 돼. 이거에 대한 되니까 그때 찾아가지고 그때 x값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때의 값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x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부분은 내가 방정식 부등식은 개념 콕콕도 풀고는 싶은데 예제를 가지고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볼게요. 어차피 예제 문제나 그 개념 콕콕에 있는 문제나 똑같더라고. 문제 푸는 건.
또 점. 여기 이제 예제 나온 건데 실제 문제 풀 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 X도 문자인데 A도 문자잖아. X도 문자, A도 문자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가 잘 풀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빨강색, 진한 빨강 이걸로 하자. X도 문자, A도 문자인 경우에는 분리하는 거야. 분리를 이렇게 해. X 세제곱 빼기 3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나는 두 개 그래프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하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A. 요런 직선은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그래서 이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3차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라는 X축의 평행한 애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내가 찾아보는 거야. 어떨 때 근이 하나고 어떨 때는 두 개고 어떨 때는 세 개겠죠? 그 상황을 내가 찾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X세제곱 마이너스 3X를 그려볼게.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근데 이런 애는 미분을 안 해도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 X축과 만나는 점이 3개나 나오잖아. 그래서 미분을 안 하려고 했다. 어차피 0이고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다시 이제 생각을 접은 게 X축의 평행한 애를 그려야 돼. 그러면 어차피 그때 Y값이 필요한 거야. 그 값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미분을 했죠. Y'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이 꼭 필요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1일 때죠. 그때 Y값은 여기다가 갖다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2다. 그 다음에 요런 애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꿔놓고, 자, Y는 이제 마이너스 A라는 요 직선을 이렇게 움직이면 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근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접하면 2개, 그 다음엔 3개, 다시 2개, 하나 이렇게 움직여.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지. 두 실근은 여기잖아. 딱 접할 때. 그래서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가 이제 각각 2개씩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에 딱 접하는 거야. 즉 마이너스 A라는 애가 2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면 되겠다요.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그 사이로 움직이면 되지?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면 돼. 즉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게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봐야 되겠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부호까지 나왔어. 이거는 진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음수 2개랑 그 다음에 양수 하나래. 그러면 이렇게 이제 X축을 경계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얘보다 위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음수 2개랑 양수 하나가 나오죠. 근데 X축의 밑으로 이제 마이너스 A가 가잖아? 그러면 양수 2개랑 음수 하나가 나와. 심지어 X축에서는 음수 하나, 양수 하나, 0 하나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X도 포함하지 않은 거야. X축도. 즉 A가 0이 되는 것도 포함하지 않고 지금 이 세 번째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죠. 뭐가? 마이너스 A가. Y는 마이너스 A.
그 마이너스 a라는 값이 x축도 안 돼. 그러니까 0도 안 돼. 0보다 커. 그리고 2보다 작으면 돼. 근데 나는 a의 범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 4번을 잘 기억해놔. 우리가 그냥 문제를 많이 풀 순 없잖아, 지금. 선생님도 지금 6시에 또 수업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 나도 똑같이 너희들이랑 똑같은 짓 할 거야. 이렇게 마이크 끄고서 앉아가지고 저거 화면 끄고서 이제 앉아있을 건데. 아니다, 우리 화면 못 끄는구나. 아무튼 잘 정리를 해. 난 많이 문제를 못 푸니까 소수 우리가 푸는 문제를 가지고서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이런 식 문제가 나오면 2항 A 내지는 K 내지는 T더라 맨날 나오는 게 그 친구들을 2항 시키면 되겠어.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2항 시키는 모양만 찾고 넘어가는 걸로 해야죠. 드로잉 지우고 어디 봅시다. 아이고 얘는 K양 하면 되죠?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 는 K.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했었어. 이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한대. 그러면 얘네가 지금은 쌤 이항을 못하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꼭 하나만 이렇게 먹히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3의 x를 이항을 해버리면 뭐 x축이 평행한 게 아니라 직선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기울기 가지고 있는. 그때는 그 다음 대안은 뭐겠어? 상수 파트가 있을 때는 이항을 지금 했죠? 상수가 a 내지는 상수가 k였으면 하나 이항을 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표현 바꾸기 같은 데는 그렇게 접근을 못 하잖아? 그때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 왜?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려면 일단 뭐 해야 됐죠? 3차식. 그 값을 가져야 되지. 그 다음에 둘이 부호가 어때야 돼? 달랐죠? 그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야. 요거.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미분해서 갖고 그때 x값들을 갖다 넣어서 알파나 베타 갖다 넣으면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3a는 0이 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여기까지는 보이죠?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 거야. 그래서 f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f 루트 a가 0보다 작다. 위에씩 얘를 fx라고 놓고 그러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갖다 놓고서 0보다 작다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3번은 아이 그냥 빨리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힘드네. 자꾸 걸리네. 그치? 4-3번도 어떻게 안 하고 가냐. 그래서 4-3번 보니까 어떡하지? 감마가 나왔네. 감마가.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다른 문자에 관해서 한번 나볼게. 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어렵게 풀리기도 해. 그래서 보통 이런 개념 납득이 지금 같은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먼저 풀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본 다음에 어디에서 막히는지 그 막히는 걸 느껴. 그러면 그 막히는 게 이렇게 하니까 풀리네라는 걸 느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 틈이 없어서 같이 이제 문제를 읽고 이제 풀어는 보겠지만 올바른 순서는 아니야. 니네가 먼저 풀어볼 시간이 필요하기는 해. 이런 문제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p? 일단은 이항할게. 그래서 내가 식을 하나 fx라고 잡죠. fx를 이렇게 잡을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그거랑 y는 이제 p라는 직선으로 분리를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분리하기 전에는 이게 알파, 베타, 감마였지만 이렇게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p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겠지?
그때 x 좌표 값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알파나 베타나 감마의 위치는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바뀌잖아. 조건이 같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한 거야. 0이 되게 하는 알파, 베타, 감마나 P를 이항시켜서 교점이 되게 하는 알파, 베타, 감마나 X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Y 값은 두 Y는 다를 수 있겠지. 하나는 0으로 해석하는 거, 하나는 P가 나오겠지. 근데 X는 절대 바뀌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알파, 감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근계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지. 알파랑 감마랑 곱해져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P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알파나 감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걔는 베타분의 P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근계간 중에서 얘는 이용도 안 해. 요것만 갖다 쓴 거야. 그래서 알파 곱하기 감마를 베타분의 P다. 선생님, 베타는 어떻게 찾죠?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베타를 P로 나타낼 수 있는 근거는 위에 있어. 저 fx에다가 베타를 갖다 놓으면 y 값이 뭐가 나와야 돼? p가 나오죠. 그게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야. 그래서 여기다가 베타를 갖다 넣으면 y 값이 p가 나와. 그거를 이제 식으로 쓰면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9 베타 얘가 p다 이렇게 되겠지? 뭐라 그러면 p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알파 감마에 대한 값은 베타분의 내가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베타의 제곱 빼기 9 베타 이렇게 해서 베타 약분하고 나니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9가 됐네. 2차식이 됐으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꼭지점 찾으면 최소 구할 수 있겠죠. 요렇게 푸는 거야. 됐다요. 빠르게 가야 돼요. 졸지 마요, 찬우야. 응? 찬우가 엎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 졸지 마요, 찬우야. 찬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제 5번. 야, 찬우는 우리 보강은 앞으로 주문할까봐 대박인데 잠깐만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이건가? 여보세요? 이해서예요? 그랬는데 엄마? 네. 이해서 언제 갈 거예요? 서사는 언제 가요? 엄마는 근데 11시, 12시에 끝나는데 오늘 여기서? 서산 갔다 올 때까지 두면 되는 거지? 알았어. 나는 보고 싶은데 니네 맨날 간다고 그러고 속상해. 끊어. 됐다. 우리 딸이었어요. 크레파스 가져오래. 자, 이제 예제 5번. 아무튼 찬우야, 너를 위해서 앞으로 너를 위한 보강을 온라인으로 해야겠어. 이렇게 하니까 계속 다음에는 대신에 영상을 켜게 해야지. 찬우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신기하네. 좋네. 자, 예제 5번을 볼게요. 예제 5번은 부등식이네. 이것도 똑같아. 이거를 접근할 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우리가 함수나 다 똑같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래. 다만 이거 잘 봐야 돼. x가 2보다 크다. 이거는 지금부터 생각하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x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이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는 걸 위에 있다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x는 y는 a라는 마이너스 a라는 이 평행한 직선이잖아. 걔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거야. 내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만 맞춰주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그리면 x제곱을 웃기잖아. x 마이너스 3이거든. 그래서 얘도 그 값을 그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배운 거 써먹을게요. 0에서 제곱이지. 접해. 그러면서 3을 지나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림이야. 근데 나는 요 그림이 필요하기는 하거든. 미분해서 찾을게요. 지난번에 내가 요거 빠르게 찾는 팁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0하고 2. 지금은 나중에 하죠. 뭐 그거는. 자, 얘가 2죠? 2대1 기억나지? 그거야. 2대1. 나중에 알려줄게. 다시. 그래서 2를 갖다 여기다 넣어. 그러면 2, 4, 2, 8에다가 2, 4, 3, 12 마이너스 4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인데 문제를 이제 다시 보는 거야. 내가 전부 다 볼 게 아니라 x가 2보다 큰 쪽이야. 여기서도 부등식이 나오면 나는 사실은 이 그림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나한테 제일 힘든 거는 등호야.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지 마. 등호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만 이거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지금 2보다 큰 쪽만 보겠다 이거니까 이 그림 보고 보니까 마이너스 a가 그러면 항상 저 빨간색 곡선보다는 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쉽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등호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라면 근데 나는 마이너스 a일 때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일지라도 x가 2보다 큰 쪽만 보겠지. x가 2에서 마이너스 4였던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2보다 큰 쪽만 볼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4가 되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해해야지.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라면 어쨌든 x는 2보다 큰 쪽을 볼 거니까 x가 2에서 마이너스 4였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조건을 어긋나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야.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 이하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 난 지금도 어려워 이거. 등호수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긴 하거든. 발목을 잡잖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단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건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제 5번이었어요. 오,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예제 5번에 2번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4차식이더라고. 그래서 자 4차식 그림을 그릴게요. 오히려 속도 가속도는 진짜 빨리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그리자. 그래프를. 지금은 내가 그리지만 너희들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려워해도 안 돼. 내가 지금 함수 배운 게 지금 몇 년째야. 니네 이제 4년, 5년째 넘어가. 함수 배운 지가. 근데 아직도 휘둘리면 되겠냐? 짬밥이 얼만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예제 5번 볼게요. 4분의 1, 다행이다. 이렇게 생긴 애다. 그쵸? 그래서 세팅도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 a 이상 이렇게 놓을게. 그 다음에 그 값을 찾기도 하겠지만 x제곱으로 묶이는 거 보니까 0에서 접할 것 같은 느낌도 있죠.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식만 보고도 내가 그 값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거든. 미분하지 않아도.
그 방법도 다음에는 알려줄게.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면 또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서 문제들을 풀어보자고. 그래서 자, 4분의 1 요 미분해 볼게요. 요거를 fx라고 놓고 그러면 f 프라임 x의 값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나는 필요한 거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러면 x는 0하고 1하고 2네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0, 얘가 1, 얘가 2군요. 네.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0이고요. 진짜 접하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2, 4, 8, 26, 4, 2, 4, 8, 2, 4, 5, 또 0이네. 요런 그림이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죠. 자, 얘가 A가 이것보다 항상 A보다 이 그림이 항상 위에 있대. 그럼 A가 이 그림의 최소 내지 극소 요것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A가 0 이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렇잖아. A가 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등호 지금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A 값은 0 이하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숫자 바꾸기 있는 그림이나 얘가 그 값을 안 갖는 형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았는데 그게 가로 2번이었나? 가로 2번 같은 경우에 일단 숫자 바꾸기를 한번 볼게. 숫자 바꾸기를 보시면 자 일단 지우고 자, 숫자 바꾸기를 보면 x가 1 이상일 때 얘네가 항상 성립한다. 요거였던가? 한번 그 값을 갖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분해 보면 아니까. 0일 때는 0을 지나면서 3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 그러네.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d가 0보다 작아. 그럼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야. 0일 때는 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a를 이해하겠죠?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니까 0,0은 꼭 지나겠지. 그러면서 계속 계속 증가. 왜냐하면 0이 되게 하는 값이 없어. 그러니까 그 값이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0이면서. 근데 a보다 얘가 더 크대. 그러면 a는 x가 1 이상일 때 그러면 제한된 범위니까 x가 1일 때 값도 필요하겠다. x에다 1 갖다 넣으면 4죠. 그러면 요게 4였으니까 a가 요것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겠죠. 4보다. 그럼 a는 4보다 작단데 지금은 x가 1일 때도 a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같아도 안 되지. 그치? x는 1을 포함하지만 a를 포함하지는 지금 않잖아. 이 함수값이. 그래서 x가 1일 때 4가 나오는데 그 순간에도 a는 4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마 2번 같은 경우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극소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지 않겠어요? 네. 최소값 내지는 극소값이 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0보다 크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도 됐어요. 그 다음에는 5-3번도 y가 있어서 고민이 되시죠? 자, y를 상수 취급해. y를 상수 취급하고 x와 y가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만 나중에 그냥 기억하고 있어. y를 상수 취급하고서 그래프를 그려놔. 그러면은 그릴 수 있어.
xy가 0보다 크다. 아, 그리고 x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와 y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너는 건드려 봐야지 되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손 대면은 아마 고민이 생기던 풀리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나 가속도는 아까 얘기는 했어. 우리가 길이 변화율 그러면 길이를 미분하면 돼. 넓이 변화율 넓이를 미분하면 돼. 부피 변화율 부피를 미분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얘기도 했었죠.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되고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된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요 파트에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래프를 읽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요 순간 이런 말을 이제 힘들어하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긴 하지만 한 번만 더 그것만 정리를 해보자. 잘 못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위치 그래프, 속도 그래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치 그래프부터 볼게. 위치 그래프를 내 맘대로 그릴게. 위치 그래프야. x가 0보다 큰 쪽, t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양수 쪽만 생각하면 되겠지. 시간에 따른 위치야, 얘는. 그러면 원점에서 처음에 출발을 해. 뭐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얘는 처음 출발점이 원점이란 뜻이야. 그랬을 때 이 플러스 쪽은 위치가 점점 앞으로 가는 거죠. 이런 애들 이제 앞으로 가. 그치? 그러다가 얘는 뭐냐면 멈췄어. 여기서부터 뒤로 가기 시작을 한 거야. 뒤로 가다가 얘는 다시 원래 위치가 됐죠? 원점. 그러다가 원래보다 더 뒤로 갔어. 그러더니 다시 어떻게 가? 여기까지도. 뒤로 갔다가 여기서 앞으로 오기 시작했죠? 앞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오기 시작하다가 원점까지 왔어. 원래 위치. 더 앞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요점에서 이제 멈춰. 그러더니 뒤로 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다시 원점이 왔죠? 원래 위치대로 왔어. 그러면서 계속 지금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서 내가 미분을 해. 미분을 한 그림 안에서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미분을 했을 때는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 다음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하게 되면 이제 속도 그림으로 바뀌는 거야. 똑같이 시간에 관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속도로 봤을 때는 여기는 뭐지 모르겠어요. 처음 출발이니까 0에서 출발. 그러다 앞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미분할게요. 그러다가 기울기가 여기서 0이 됐죠? 그러면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음수야. 그러다가 다시 0이 됐죠? 기울기가 0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죠? 요점까지 다시 앞으로 가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멈췄지? 여기가 멈춤이야. 여기도 멈춤이야. 여기도 멈춤이야. 그러고서는 멈췄어. 그러고서는 다시 어떻게 됐어? 뒤로 가고 있죠. 그래서 뒤로 가니까 음수. 그래서 속도 그래프에서는 앞으로 간다 그러면 플러스고 뒤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고 앞으로 간다 플러스고 뒤로 간다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속도에서 0이 되는 점, 요 점이 바로 뭐야? 그럼 방향이 바뀌는 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 멈춤이라고 쓴 데 있지. 위치 그림에서는 멈춤이라고 쓴 데가 방향이 바뀌는 데고 속도 그래프에서는 0이 되는 점이 방향이 바뀌는 점이야.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 속도 그래프에서는 0이 되는 점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 그 다음에 위치 그래프에서는
모양이 바뀌는 이 멈춤이라고 표시했던 부분들 있죠? 이 멈춤이라고 써있던 저 부분들이 방향이 바뀌는 부분인 거야. 왜냐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온 것들이 방향이 바뀌는 게 언제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보시고 정리하시고 속도는 0. 그 다음에 위치에서는 방향이 바뀌는 거 멈춤 지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근데 진짜 웬만하면 그냥 딱 저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맑고 싶거든. 오늘 같은 이럴 때에는. 근데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속도 그림에서 내가 그리는 속도 그림에서 다음 지점이 뜻하는 게 뭘까요? 속도 그림이야. 시간에 따른 속도야. 얘가 시간. 그 다음에 얘가 0이 됐다가 접하고 다시 증가해. 그러면 요 지점은 뭐야? 일단 속도가 0이 됐죠. 그러면 멈추긴 했네. 그치? 속도가 0이 됐다가 멈췄다의 뜻이야. 속도가 0이다 멈췄다. 근데 다시 어떻게 됐어? 또 플러스지. 앞으로 가다가 멈췄는데 또 플러스야. 그러면 잠시 멈췄다 다시 앞으로 진행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진행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위치 그림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해볼게. 정확한 위치는 내가 찍지 못해. 이거 개형만 가지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뒤로 가고 있었어. 뒤로 쭉 가다가 멈췄죠. 그러다가 앞으로 가. 그러다가 여기서 멈춰. 그쵸? 멈췄어.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 이게 이제 위치 그림이야. 얘네가 뜻하는 게. 밑에 있는 게 이제 시간에 따른, 똑같은 시간에 따라서 하나는 속도 그래프였고요. 위에 거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위치 그래프였던 거야. 두 개를 잘 비교를 해봐요. 빠르게 해야 되겠다. 예제 7번은 못하겠는데? 시간을 봐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6시부터 수업 시작이라 주소랑 뭐 받으려면 그래도 한 10분 전에 끝나야 되니까 빨리 한번 예제 6번 한 다음에 예제 7번은 시간 세우고 아무튼 7분 안에 끝낼게요. 두 문제,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일단 7분 안에 그냥 끝나는 거야. 예제 6번 지우기 하고 잠깐만. 됐다. 자, 제가 바쁜 몸이라 마우스 예제 6번 위치 쉽지 이런 거는 그냥 위치 가속도 하는 거니까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게 속도야. 근데 나는 t가 3일 때래. t가 3일 때 속도는 여기다가 3만 넣어주면 되겠죠? t에다가 3 대입. 그러면 뭐가 나왔겠지? 15 나왔대요. 그래서 속도가 15야.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얘기했잖아. 속도를 또 미분하면 돼. 그럼 이렇게 2'이라고 쓸게요. 두 번 미분했으니까 3이 6t. 근데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여기도 t에다 3 넣어. 가속도가 18이래.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한번 여기 찾아볼게. 그럼 t 제곱이 4니까 t 양수여야 되니까 2네요. 그래서 그때는 2. 그래서 2초일 때라고 찾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개념 넓히기를 봐야지. 얘는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 그거를 볼게. 이건 잘 봐야 돼. 잘 읽어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지금 여기에서는 t가 거리야. 거리. 위치랑 거리랑 또 다르죠? 거리는 움직인 거 항상 플러스 값이야. 거리 함수가 ft, gt인 자동차 A, B래.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0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같대. 움직인 거리는 같대. 20초 동안. 근데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 속도가 B가 더 크다는 거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그 속도가 B가 더 컸대. 20초 동안 움직인 20초에서 20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둘이 같은데 그 다음에 10에서 30 사이에서는 속도가 G가 더 커. 그 얘기는 G, 즉 B가 어느 순간 뒤에 있다가 앞으로 따라잡았다는 거죠. 속도를 더 내서 앞으로 간 거야.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이제 같다라는 거는 20에서 만난 거네. 뒤에 있다가 둘이 20에서 시간 20에서 만났어. 그 다음에 10에서 30 사이에서는 얘가 더 GT가 크다라는 건 B가 더 속도가 빨랐다는 거. 그래서 B가 더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갔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한 게 몇 번에 있냐? 1번 틀렸죠? 2번도 틀렸어. 한 번 추월하는데 A가 아니라 B지. 4번이야. 다시 추월할지는 몰라.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뒤에 7번은 안타깝긴 하지만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활용 문제를 바이블에 있는 거를 같이 짚어봤어, 어린이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그냥 풀어준 거잖아, 이거는. 니네가 다시 해봐. 그리고 나는 시간이 좀 남을 줄 알았어. 이게 6개밖에 안 돼서. 그래서 고쟁이 풀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고쟁이 못 풀겠다. 야. 친구들이 풀어야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거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가서 밥 먹어요. 네. 안녕. 네. 자, 공유 중지하고 회의 종료 누를게요.